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정말 파워풀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관계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지을 수 있어요. 요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을 하면 거기에서 또 다른 형태의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구성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뭐냐면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직원의 이름, 뭐 직원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생년월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의 팀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팀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면 이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기획팀이니까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이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보시면서 뭐가 좀 이상한 거 있으신가요? 과거에 관계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관계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필요해요. 이 사람이 무슨 팀인가라고 하는 거는 필요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팀의 역할은 뭐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획팀 중복됐죠? 지금 이 기획팀은 하나만 있으면 돼요. 홍보팀도 중복됐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밑에 있는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 이해 가시나요? 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중복돼 있어요. 이렇게 중복돼 있으면 이것은 데이터의 낭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단순히 지금 몇 개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만 만약에 기획팀에 리더가 있고 기획팀의 리더의 전화번호가 있고 기획팀에서 뭐 멤버가 누구누구가 있고 뭐 이런 것들까지 해나가고 이게 복잡해지면 이것을 한정없이 이렇게 표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 개인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고 팀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것대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들을. 자, 그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를 하나를 만들고 팀원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어요.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래요. 지식 나눔 강좌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선교 훈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고요. 운동장 공사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전체 멤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화번호, 이메일이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시작일, 종료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이렇게 나눠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그냥 아예 날짜로 해가지고 2023년 6월 25일부터 종료일 포함하면 지식나눔 강좌를 언제 끝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시작일과 종료일.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나눠야 될 때가 있고 구조상 때로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붙여놓으면 캘린더 보기를 했을 때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놓고 하면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 그 과정에 해당하는 것을 표시를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짜 형태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이렇게 단독 날짜일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지식나눔 강좌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 훈련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운동장 공사에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릴레이션. 그래서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로젝트에서 플러스를 눌러요. 컬럼을 형성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래로 쭉 내리면 관계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짓는 거예요. 프로젝트에서 뭐랑 관계를 지으려고 하냐면 이 팀원이랑 관계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팀원을 선택을 해요. 팀원에도 표시할 거냐 이걸 체크를 해주시면 양방향이 돼요. 그래서 관계형을 추가를 하면 그러면 팀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생겼어요. 지식나눔 강좌에 누가 들어갔냐 여기 클릭을 하면 사람들이 여기 팀원들의 명단이 이렇게 쭉 나와요. 손권이 들어가고 조조가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간다. 내가 한국 이름들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삼국지에 있는 그런 인물들로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 밑에 가서 보니까 장비에 지식나눔 강좌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이 세 사람이 여기에도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선교 훈련에는 손책, 손권, 제갈량, 조조까지 이렇게 4명이 들어갔어요. 여기 밑에 보니까 손권은 지식나눔과 선교훈련에 2개가 다 참여하고 있어요. 운동장 공사에는 여포, 관우만 하죠. 이렇게. 그럼 유비가 안 들어갔네. 유비 집어넣어줘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팀원과 프로젝트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프로젝트에 소속된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릴레이션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를 더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것의 장점은 다른 거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사람을 끌어오거나 그 프로젝트를 끌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식 나눔 강좌를 맡은 사람이 이 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찾으려면, 자, 그렇다면 송권 어딨냐? 송권,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플러스 원, 원모 띵, 컬럼을 하나를 또 만들면 관계형 밑에 롤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롤업을 하게 되면 유형은 롤업인데 관계형의 선택을 눌러서 팀원을 선택을 해요. 지금 관계가 연결이 되는 게 팀원밖에 없으니까 팀원을 선택을 하면 특성에 어떤 거를 원하느냐, 이메일을 원한다. 그러면 손권 이메일, 조조 이메일, 장비 이메일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의 이메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거만 싹 카피해가지고 이메일 단체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게 롤업이에요. 이것은 릴레이션이고 요것은 롤업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식 나눔 강좌를 맡은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연락처는 이렇게 돼 있다. 여기다 뭐 롤업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보면 누구누구가 참석하고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같이 연결해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기간별로 볼 수 있으니까 하루하루의 플래닝을 할 때도 그럴 때 이제 일로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면 오늘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함수는 오늘은 아마 못할 것 같고요. 컬러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컬러는 다음 시간에 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고요. 가끔씩 이제 컬러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색깔을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블록이 하나 있을 때 이 블록에서 점 6개를 눌러서 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글자색, 빨간색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는 색에서 배경색, 초록색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두 개가 같이 사용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빨간색으로 지정을 해놨었는데 배경을 바꾸니까 검정색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그거 외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A라고 하는 거 이것을 눌러서 여기서 색깔을 빨간색 이렇게 지정을 하면 이렇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생각에는 이제 다 같이 하게 되면 빨간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까 했던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거를 누르면 이것은 전체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컬러를 칠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수식이거든요. 포뮬러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 스트링 두 개 누르시고 역슬래시예요. 그 엔터 위에 있는 원 표시돼 있거나 아니면 역슬래시 돼 있는 거 그거 하고 컬러 중괄호 넣고 컬러 번호예요. 이게 컬러 번호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제가 여기 컬러 차트를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빨강, 보라 이 단계별로 여기 더 블록이 이 양이 늘어나면 더 블록이를 눌러서 더 볼 수 있어요.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디 인터넷에 있는 그 자료를 갖다가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컬러 카테고리, 석류 색깔, 알리자린도 찾아보니까 빨간색 뭐 이런 색소 뭐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가지고서 제가 이제 컬러 이름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흐린 것부터 진한 것까지. 그리고 이게 RGB, 레드, 그린, 블루 이 계열로 했을 때 0에서부터 255까지 256개의 그 단계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것부터 255가 풀이에요. 100%.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RGB 아시죠? 빛의 삼원색. 빨로 초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던. 그래서 그 텍스트는 요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그대로 여기다 붙이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제가 해보니까 이건 직접 써야 되더라고요. 제가 바탕 색깔이랑 이 텍스트를 넣었어요.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텍스트 요 내용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요런 거를 가지고서 꾸미기 할 때 이렇게 써요. 근데 이건 하나의 팁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지금 뭐 많이 쓰실 필요는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쓴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 맨 앞에 두 자는 타이핑을 직접 해야 되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갖다 붙여놔도 되는데 요 앞에 맨 이 스트링은 수동으로 타이핑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카피해서 가져오시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수련회 저희가 이걸 했었죠. 여기에서 속성을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관계형을 했어요. 컬러 태그를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컬러 태그의 표시는 안 하고요. 이 관계형만 추가를 했어요. 요거를 체크를 안 하면 지금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형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뭔 색깔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 구조를 잘못했어요. 구성을. 여기에 컬러 색깔을 이 제목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속성 추가, 롤업을 했어요. 관계형에 컬러 태그를 하고요. 그리고 속성은 컬러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색깔을 나오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요거 점점을 누르면 속성이 지금 한 개가 표시가 되었는데 여기서 롤업을 체크를 해요. 그러면 이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왜 나와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제가 이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노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약점 중에 하나, 아직까지 그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좀 저희가 컬러로 이렇게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컬러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처럼 배경색을 이렇게 넣을 수 있으면,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안 돼서 그거를 어떻게 좀 넣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의 옵션으로 이런 것을 이렇게 틀로 만들어 놓고 그 릴레이션 그거를 가지고서 이 색깔을 가져오는 방법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얘는 이렇게 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코드가 얘 길이를 지금 길게 해놔서 그래요. 이게 길이거든요. 룰이라고 하는 게 가로 길이, 그 다음에 세로 두께. 짧아졌죠? 어떤 이런 태그들을 색깔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그런 걸로 릴레이션이랑 롤업을 한번 써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런 이 타임라인, 캘린더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일정 관리를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모든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리고 릴레이션이랑 롤업을 가지고서 다른 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여기에 그 매뉴얼로 써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서 리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